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 14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K-21 보병 전투 장갑차죠. 우리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이기도 한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자, 4월 26일에 있었던 방추위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결정을 내려졌느냐 하면 어,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을 완성한다 이런 게 돼 있고 기존의 장갑차 K200A1을 대체한다. 예. 자, 여기에 관련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 자, 국방부 차원의 가장 높은 결정을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이제 심의 의결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100%는 아니지만. 자, 이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장갑차 대비 K200A1 대비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기동력이 좋고 화력 및 방호력이 강화됐다. 그래서 제7 기동군단 자체의 공수의 기동 작전 능력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제 완성, 개편 완성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기존에 남아있던 7군단 내에 남아있던 K200A1 장갑차가 K21 장갑차로 완전히 대체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은 그런 생각에 또 확신을 아마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짙은 글씨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방산업체 생산량이 재가동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생산이 안 된 지가 한 5, 6년 됐기 때문에 이제 향후 추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 인력과 기술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는. 자, 그걸 위한 물량 추가 주문이라는 목적도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언급을 했고, 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7년까지. 어차피 지금 뭐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된다는 거고, 총 사업비가 약 8,300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금액이 나왔고 이미 생산 되던 제품이기 때문에 장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계량건이 있겠죠. 대충의 확보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도 좀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K21 장갑차죠. 2009년부터 16년까지 모두 470여 대가 생산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7 기동군단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7 기동군단이 가지고 있는 장갑차가 이 470대 더하기 K200A1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가 생산함으로써 이게 완전하게 K21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되겠고, 생산했을 당시, 그러니까 5, 6년 전에 당시 대당 가격이 32억 원.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또 새로운 개량 사항이 반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주포는 40mm 포를 쓰고 있어서 보병 전투 장갑차로는 상당히 강력한 화력이죠. 탄약은 약 240발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성문은 3명, 보병은 9명을 이제 승차시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옆구리에 이 고무 튜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기를 넣어서 부풀리고 그럼 물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량은 25톤입니다. 그래서 25톤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부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 25톤이 거의 상한선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면 방호력 문제 이런 게 조금 언급이 되고 있긴 해요. 저 부분하고 연관이 지어서 즉 물에 떠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상한선이 25톤이 묶여 있다. 그래서 정면은 이제 북한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발사되는 30mm 탄을 방어할 수 있지만 옆구리는 좀 약하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여지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무게가 25톤을 초과하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볼게요. 사업비가 8,300억 원이고 향후 4년간 생산이 되는 건데 이게 기존에 32억 원이었죠, 한 대. 그래서 약간 물가 상승률하고 신규 사양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 약 4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0억 원이라고 한다면 한 대에 8,300억 원을 가지고 약 200대 정도를 살 수 있어요.
예, 이게 아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과거처럼 가격이 32억 원이라고 한다면 260대까지 생산이 가능하겠죠. 예. 자, 기존의 400대에서 200대를 추가로 생산한다면 670대, 260대라고 한다면 730대 되는 것이고, 즉 670에서 730대 정도의 장갑차 숫자는 우리 7기동군단의 세계 사단이 보유한 전체 장갑차 숫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자, 7기동군단은 이미 뭐 동부가 최강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죠. 그리고 그게 뭐 거의 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7기동군단에 소속된 기갑 장비를 운영하는 사단은 세 개 사단이죠. 8기동사단, 11기동사단, 그리고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이게 세 사단이 있어요. 자, 이건 다른 각도에서 7군단이 보유한 장갑차 숫자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예측했던 그 숫자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찾아보면은 7군단이 보유한 기보대대, 즉 장갑차를 사용하는 기계화 보병 대대의 숫자가 파악이 되고 16개예요. 예. 그래서 전역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기보대대 1개 대대당 약 40대의 장갑차가 운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40 곱하기 16을 하면 640대가 돼요. 예. 거기다가 보면은 이제 수색 중대나 수색 대대들이 있죠. 추가로 거기도 장갑차가 배속이 되기 때문에 7기동군단에서 운영하는, 즉 16개 기보 대대에서 운영하는 장갑차는 640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추정했던 기존의 생산 대수와 추가 생산 대수를 합한 숫자인 670대에서 730대 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670대에서 한 7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자, 기동군단에 우리 7기동군단에 우리 공격의 선봉이죠. 우리 공세 작전을 취할 때 그게 장갑차가 한 7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 200대 분량의 K200A1 장갑차가 7기동군단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장갑차들은 기갑 여단이나 보병 사단으로 이제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병 사단들이 기동화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뭐 물건들이 발주가 다 나갔고 몇 년 있으면은 우리 보병들은 더 이상 아마 걸어다니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주역이 현재 오른쪽에 보이는 K808 차륜형 장갑차이고, 또 우리가 2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K200A1 장갑차예요. 파생형 포함해서. 여기에 7기동군단에서 흘러나오는 200대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상당한 물량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국방계획 2.0에서 중점 추진 사안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보병 사단의 기동화죠. 좀 전에 말씀드린 K200 장갑차하고 K80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중형 전술차가 이제 조만간 생산이 시작될 겁니다. 배치도 되고. 그리고 소형 전술차는 이미 몇 년 됐죠. 저것도 한 10,000대 가량 배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아마 세 부분 정도로 지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K200 장갑차, 보병의 이제 기동화를 이야기할 때 K200 장갑차, K808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중형 전술차에다가 소형 전술차. 그래서 모든 보병이 기동화된다. 자, 모든 보병이 기동화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특히 가장 많은 병력 자원이 배분이 되어 있는 육군의 정예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 육군 병력의 집중, 분산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과거보다 훨씬 빨리, 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 같은 병력을 갖다가 훨씬 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병사들의 작전력 유지, 또 방어력 향상, 이런 것은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줄어드는 병력의 숫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편하게 차 타고 다니게 됐구나. 병사들이 육군 병사들이 더 이상 행군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만큼을 상쇄하고도 몇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고도화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육군 사단의 기동화가. 거기에 이제 K-21 장갑차가 우리가 추가로 제7 기동군단에 확보가 됨으로써 K-200 장갑차가 추가로 200여 대 가량 보병 사단용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돈이 지금 8,300억 원이 드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물론 뭐 8,300억 1년에 국방 예산을 50조 이상 쓰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에 갈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엄청나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아파치 도입을 위한 2차 사업이죠. 두 번 이제 기존 36대가 있고 새로 36대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2차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2차 사업의 첫 해가 올해였어요. 근데 그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죠. 예. 그리고 군이 그 다음 취한 행동들을 봤을 때 아파치 헬기의 2차 도입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군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습니다. 예전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죠. 2022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사업 36대 도입하려고 했죠. 그 예산이 3조 1,700억 원이었어요. 예, 이 프로젝트가 날아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3조를 육군이 필요한 다른 전력 증강 사업으로 돌린 거예요. 예. 다른 부분에서 제기되어 오던 사업을 신속하고 더 확충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K-21 장갑차 추가 도입건이에요. 예. 자, K-21 장갑차에 이어서 역시나 제7 기동군단의 전력을 향상시킬 목적인 거죠. 예. K2 전차 180대 추가 양산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한 대 100억 정도 하죠. 그러면 1조 8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치 헬기를 포기하면서 제작하게 된 3조 1,700억 원의 돈을 다른 방면에 쓰지 않았어요. 육군에 필요한 다른 전력 증강 사업에 그대로 썼다고 봐져요. 그게 상당히 크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육군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2 전차는 한 대 한 100억 원 정도 합니다. 180대를 살리면 1조 8천억이 필요하고 K21 며칠 전에 결정된 사안을 보면 8,300억을 쓰게 되어 있어요. 둘 합하면 2조 6천억이죠. 나머지 한 5천억 정도 비는 거예요. 그건 어디인가 쓰겠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것도 육군 전력 증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로써 이렇게 되면은 현재 180대를 더 생산하게 되면은 K2 전차가 5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분량이면은 제7 기동군단에 있는 세계 기동사단이 가지고 있는 K1A2 전차를 7기동군단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즉 7기동군단의 모든 전차가 K2 전차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7기동군단의 전력이 상당히 단단해진다. 예. 모든 전차가 K2 전차 그리고 보병이 타는 보병 전투차는 전부 다 K21이 된다. K2 전차 500여 대, K21 장갑차 700여 대. 예. 엄청난 공세적인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K21 장갑차의 성능 개량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크게 언급되는 부분은 이미 개발이 끝났죠. 40mm CTA4 기존 포를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CTA4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포탄 자체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탄피 안으로 탄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적이 한 30% 작아져요. 탄약이.
근데 탄약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포의 장전 부위가 크기가 많이 줄어요. 예. 그래서 포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게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발사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몇 가지 탄종을 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탄종 간의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이제 ADD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포는 생산 업체까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해병대의 그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에도 이 40mm 포를 쓰게 될 거예요. CTA 포. 그래서 아무래도 K-21 장갑차가 가장 먼저 이 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약도 현재 270여 발이 정도 되는데, 만약 30% 최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 400발 가까이로 탄약을 적재량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탄두가 탄피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외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사진처럼. 예, 40mm 탄인데도 불구하고 길이는 25mm 탄보다도 작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40mm 탄에 비해서 체적이 30%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탄약 적재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저로 인해서 탄약의 발사 장치가 매우 간소화되고 소형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포가 짧아져서 포탑 내부의 공간이 더 넓어진다. 무게도 물론 줄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자, 그 외에 K-21 성능 개량 사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크게 언급되는 게 이거 같아요. 360도 상황 인식 카메라. 이거 우리 이제 하나 디펜스에서 레드백 호주용으로 개발하면서 그 K-21의 개량형인 셈이잖아요. 운용을 해봤고 그 중에 한두 대를 가져와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써보고 있죠. 거기서 전투력 향상이라는 면에 있어서, 상황 인식이라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채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위에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그거를 내 헬멧에 있는 고글에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밖에 디스플레이를 내부에 이렇게 쭉 둘러서 차에 고개를 내밀지 않더라도, 그리고 전망경을 돌리지 않더라도 한눈에 내가 밖에 얼굴을 내밀고 돌려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특히 보병 전투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생존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존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뛰어드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또 산에 녹음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매복이나 이런 우려가 높죠. 평지보다, 사막 같은 데보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개량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언급될 수 있는 게 아마 고무 궤도끈이 있는 것 같아요. 레드백에서도 사용했죠. 예. 그리고 이걸 보면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고무 궤도끈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의 새로운 개량형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죠. K9A2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개량형의 모습이 나왔고, 그대로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적용을 할 것이다. 창정비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거기에도 고무 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큰 부담도 없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정비성도 더 좋고, 승차감도 더 나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K-21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K-200 이제 7군단에서 물러나게 되는 장갑차들도 개량을 거쳐서 보병 사단들로 배치가 될 텐데, 거기에도 주요 항목으로 거론될 것 같아요. 승차감이라는 측면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형궁, 대전차 미사일 형궁 장착, 이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형궁에는 지금 사거리를 조금 늘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 그래서 사거리가 좀 늘게 되면은 적 전차의 어떤 주포의 유효 사거리 바깥에서 전차를 적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병 전투 장갑차의 K-21의 생존성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500m 1km만 늘어도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미사일의 크기가, 기갑용으로 사용되는 미사일의 크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사거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K21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도하 장비에 도움 없이 직접 부력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고무 탱크 말씀드렸죠. 공기를 주입해서 뜻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동시에 이제 25톤이라는 중량의 이제 상한선을 설정되는 이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M3 자주 도하 장비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하죠. 여기 국내에서 이제 기술 도입해서 생산이 될 거고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지금 100%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21의 보병 장갑차의 방호력의 정대가 더 중요한 이슈라면은 이제는 중량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림 속의 자주 도하 장비를 조금 더 활발히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고민이 현재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21 오늘 뭐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의 생각은 뭐 일단 7군단이 이때까지 별명이 뭐 세계 동부가 세계 최강이다 이런 별명들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허언도 아니고 거의 뭐 세계 최강 수준이다. 거의 최고 수준의 전차 500대, 최고 수준의 기계화 보병 장갑차가 700여 대. 그리고 뒤에 막강한 개인한 자주포들이 또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육군 항공단이 또 따라가는 것이고. 그냥 무시무시한 전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그 외에 좀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육군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포기했고 했을 때 포기하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조만간 아파치 헬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안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이제 포기한 건데 사실은 뭐랄까 뭐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상징성 있는 무기여서 어떤 전술 전략이라는 부분보다 바뀌는 전장 환경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무기로서 우리 육군에 대한 관심, 육군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이제 국방 기자들이 외국제 무기의 어떤 판촉이라는 그런 면하고도 맞물려서 최강화, 이거 없으면 육군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격 헬기로 자리 잡았었는데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포기를 하고 그 비용만큼 육군한테 도와주지 않고 단지 아파치 헬기만 빼내는 그런 형식으로 일처리가 됐으면 육군의 사기라고 할까, 육군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이 좀 초래될 수 있어요. 뭐냐면 공군과 해군에 비해서 전력 투자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육군이. 그리고 국방개혁을 통해서 많은 별 자리들이 장성급 자리들이 없어졌잖아요. 부대 숫자도 줄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군의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K2와 K21에다가 다 몰아준 것이죠. 플러스 알파도 있겠죠. 아직 몇 천억 남았으니까. 그것도 육군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육군이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병사단들이 전부 다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모비의 12개의 보병사단이 전부 다 기계화 보병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군단에 있는 기갑 예단들이 예전에 기갑 사단급의 전력을 갖추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육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육군을 박하게 대하는구나. 우리가 우리 군의 자존심이 있는데 지상군으로서 이제 서자 취급을 받게 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치 헬기를 낙마시킨 게 육군을 우습게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력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육군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에서 절약한 돈이 그대로 육군으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어떤 전력을 구축하는지를 봄으로 해서 육군이 스스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대단한 어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그리고 그런 성과를 직접 내서 상대방이 해당 군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밀떡들에도 마찬가지로 단지 무기 체계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무기 체계의 구성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력을 강화시켜서 가급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무기 체계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몇 번에 걸친 정책적 모습으로서 보여줬다. 물론 모든 육군 장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우리 국방기자나 소위 밀떡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직 좀 놓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결정된 K-21 장갑차 약 200대 정도 추정이죠.를 도입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데 대한 세상 들어보기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